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 오염에 따른 해양의 화학적 성질 변화를 발표할 홍승표라고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다는 지구의 3분의 1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데 사용하는 산소의 절반을 차지하죠. 생산하죠. 또한 기후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일자리와 먹거리 등도 제공합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 약 20%를 바다에서 얻는다고도 합니다. 바다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칠지 생각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우 심각한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우리가 대기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25%는 바다가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고마운 역할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을수록 바다는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다의 화학적 성질도 변하게 되죠. 그럼 우선 해양산성화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산성화는 해수의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산도가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산성화라는 단어 때문에 해수가 산성을 띠게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는 해수의 산도는 약한 염기성을 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학 반응식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우선 이 화면에 보이는 화학 반응식은 대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드는 것을 화학식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여러 단계를 약간 응축하여 종합한 알짜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식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한 분자는 물 분자 하나와 탄산이온 한 분자와 결합하여 중탄산이온 2 분자로 변환하게 됩니다. 해양은 물의 지천이므로 늘어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중탄산이온은 중성에 가까워 아무리 늘어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알칼리성을 띠는 탄산이온의 소모입니다. 탄성을 띠는 수소이온과 알칼리성을 띠는 탄산이온이 공존하며 해수의 pH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알칼리성을 띠는 탄산이온이 소모되면 해양 표충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해양산성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전에 표층 해수의 산도는 약 8.1로 예상됐습니다. 현재는 약 8.1 정도로 0.1 pH포인트만큼 산성화를 겪게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산성화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0.1 단위는 일반인에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30%나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해양의 산성도가 약 17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려되는 사실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다가 산성화되면 어패류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조개, 산호 등 어패류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성화가 되어버린 바다에서는 서전을 잃게 되거나 성장의 발달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중 특히 산호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산호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여 산호들이 부서지기 쉽게 만들고 수온 상승과 같은 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산호는 해안선의 침식과 범람을 방지하고 어부에서부터 관광사업까지 모든 지역경제 기반이며 생산적인 생태계 유지 및 관리를 합니다. 산호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유기체들이 한 곳에 공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해양산성화로 인해 산호초가 많이 파괴된다면 사람들과 해양 생태계는 거의 모든 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 단백질의 15%는 갑각류를 포함한 어류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전 세계의 10억 명의 사람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을 수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양 산성화의 파급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오늘 조금이라도 자각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학공학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화학 공정 기술을 통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도끼를 한 번 찍으면 아무리 회복을 잘하더라도 한 번 파인 도끼 자국은 계속 남아있듯이 미래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오고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자가용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을 모르시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구온난화는 계속 지속되고 가속화되는 것일까요? 공장이 많이 생겨나서일까요? 자가용 사용이 늘어나서? 아닙니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거듭해가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 또한 예전의 자가용들보다 오염 물질들을 덜 내뿜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까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만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잘 실천했을까요?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만들어냈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말고 실천합시다.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녹색 제품 구매하기 등 여건에 맞게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해봅시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주변 사람들이 한둘 바뀌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하면 모두가 바뀐 하나된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쯤은 이라는 마음가짐 대신 나만큼은 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당장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동참합시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